자, 그러면은 요 페로프 전달함수 GS에서 정상상태 오차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요. 자, 앞에서 요 등가 전달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TS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TS 구하려면 또 어떻게 됐어야 돼요? TS는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GS 그 다음에 HS 그 다음에 GS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또 등가 전달 함수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있던 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요 TS를 구하지 않고 요 GS만 가지고 그냥 쉽게 또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 생각으로 유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에러 함수는 rs 빼기 cs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 출력은 es에다가 gs를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에러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러 함수를 똑같이 최종값 정리를 통해 가지고 정사상태 오차 공식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AT를 SES로 곱해주게 되는데, 자, 이거를 그냥 곧바로 이렇게 곱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페루프 TS를 구하지 않고 페루프 함수에서 정상상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을 곧바로 유도를 해보니까 자, 이렇게 1 플러스 GS분의 S 곱하기 RS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만약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페루프 시스템에서 TS를 구했다 라고 하면은 요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TS 구하기가 귀찮아 아니면은 뭐 이거에서 곧바로 TS를 구하지 않고 정상상태 오차를 알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GS하고 RS만 넣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정상상태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정상상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요 RS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위에 있는 식 같은 요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자, 단위 계단일 때, 그다음에 램프일 때, 포물선일 때 다 각기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 RS가 분모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단위 계단 입력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함수가 이렇게 단위 계단 함수일 경우에 앞에 RS가 S분의 1이 되죠. 자, 이게 RS이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램프일 경우에는 S제곱분의 1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풀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S 플러스 SGS가 나오기 때문에 1 플러스 GS가 아닌 리미트 S 곱하기 GS 여기가 S가 하나 붙죠. 자, 이 형태의 공식이 됩니다. 자, 입력이 포물선 입력일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입력이 RS가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S 제곱 플러스 GS라는 형태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로프 전달 함수를 등가 전달 함수로 변환하지 않고 GS 상태에서 풀어주게 되려면은 입력이 단위 계단인지 램프인지 포물선에 따라 가지고 공식을 다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해야지 정상상태 오차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쉽죠. 자, 앞에서 보면은 매번 이렇게 페로프 등가 함수를 구하는 게 구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그 GS를 가지고 정상 상태 오차를 이렇게 분석하는 일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상 상태 오차 상수라는 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특징을 보시면요. 단위 계단일 때, 램프일 때, 포물선일 때 다 공식을 보면은 S가 0으로 이렇게 갈 때 요 전달함수 GS의 값에 0으로 수렴할 때의 값이 우리가 요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램프일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할 때 S 곱하기 GS가 되고요. 포물선일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GS가 되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가 좀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 분모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는 GS, SGS, S제곱 GS라는 형태로 바뀌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상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전달함수가 S가 0으로 수렴할 때의 값, 자, 요거를 KP 이렇게 쓰고 얘를 위치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 붙는 게 뭐예요? 우리가 S가 붙는 거는 미분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GS를 미분한 것을 0으로 수렴하는 거를 KV 이걸 속도 상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GS 이거는 S제곱이니까 두 번 미분한 거죠. 자, GS를 GT를 두 번 미분한 거를 S로 0으로 수렴하는 거를 KA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걸 가속도 상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것들을 다 각기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1 플러스 KP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쓰는 거죠. 자, 매번 이렇게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KP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걸 나타내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얘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1 플러스 KV분의 1 요것도 1 플러스 KA분의 1로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해주면은 쉽게 이걸 뭐 일일이 계속 이렇게 안 써도 요 값으로 이렇게 상수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넣어 봤을 때 동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스템 형태에 따라 가지고 또 정상 상태 오차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피드백 함수가 1인 기본적인 피드백 함수인 기본 형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세 가지 입력값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점이냐면은 세 가지 입력에 따라 가지고 출력의 정상 상태 오차가 나오는 출력의 형태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여기 있는 것처럼 0형, 그 다음에 1형, 2형,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0형이고 1형, 2형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기 개수가 아니고 S가 보통 보면 여기가 극점이 여러 개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극점이 있는 다항식 말고 자, 여기 개수가 없는 개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P1, P2 같은 게 없이 극점이 0인 위치에 있는 항이죠. 자, 그래서 S의 항의 n차 승에 따라 가지고 출력의 형태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영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S의 영승. 자, 그러니까 S 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자,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1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S가 붙는 형태.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2형 같은 경우에는 S의 제곱승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3형, 4형 같은 건 없습니까? 자, 3형, 4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형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0형, 1형, 2형만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요 0형일 때는 다항식 이게 이 부분이 없게 되는 거겠죠?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단위 계단하고 램프하고 포물선 입력에 따라 가지고 정상 상태의 오차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지우고요. 자, 시스템이 여기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시스템이 만약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단위 계단 입력을 넣었을 때 오차는 1 플러스 KP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램프 함수일 경우에는 오차가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물선 입력일 경우에도 똑같이 오차가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일 때만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만약에 똑같이 여기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단위 계단 이 시스템에 단위 계단 입력을 넣어주게 되면은 정상 상태 오차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램프 입력을 주었을 때는 KV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입력을 주었을 때는 무한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2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S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S제곱일 경우에는 단위 계단 입력하고 램프 입력일 경우에는 각각 오차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입력일 경우에는 오차가 KA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페로포를 전달함수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앞에서 있던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을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앞에 있는 요 개수를 보고 얘는 단위 계단하고 램프하고 포물선 중에 어떤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 계단 입력일 때는 정상 상태 오차값이 존재하지만 그 나머지부터는 무한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형 같은 경우에는 램프 입력일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값이 나오지만 그 단위 계단이나 그 다음에 포물선일 경우에는 0하고 무한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속도 상수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3형이나 4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 3형이나 4형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계단을 넣든 램프를 넣든 포물선을 넣든 오차가 다 그냥 0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차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우리가 오차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상태 오차 상수라는 게 중요한데, 이 정상상태 오차 상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이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KP가 위치 상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램프일 경우에는 1형일 때 속도 상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형일 경우에는 가속도 상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는 왜란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좀 영상, 이게 좀 동영상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로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 더 깊게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평행 안정 상태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의 동영상을 조금 관심 있게 봤다고 하면은 왼쪽에 선풍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풍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 선풍기의 바람을 옆에서 불어 넣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선풍기가 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동작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얘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제어 시스템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품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모델링을 해가지고 건담들을 만들었는데,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팬이 돌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팬에 돌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헬리콥터를 설계를 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드론 같은 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가격도 싸지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조정 장치를 내가 조정하려고 할 때 밖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한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외부에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바람 같은 게 가장 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진동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가 평탄한 길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설계했는데 만약에 울퉁불퉁한 길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바뀌는 것들이 내가 설계한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안정성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바깥에 내가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데 내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 자, 그것을 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란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제어 신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 이쪽에 이렇게 DS, 디스터번스라고 해가지고 외란에 대한 제어 신호를 별도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보게 되면 전달함수가 뭐 G1, G2가 있으면은 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다음 시스템 블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자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로프 시스템에서는 외란은 제어기에서의 오차가 보정된 제어 신호 플러스 외란 신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또 우리가 배웠던 전달 함수를 표현하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풀어보게 되면은 밑에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상 상태 오차를 외란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를 따져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초용치 정리가 있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제어 신호하고 외란에 의한 오차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풀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재밌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제어 신호에 대한 외란의 영향은 제어 신호를 주어가지고 나오는 정상 상태 오차, 그 다음에 외란에 의한 오차, 이 두 개가 합해진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으면은 얘가 합쳐지긴 하는데 정상 상태 우리가 시스템에 있던 신호, 시스템에 대한 오차, 거기에다가 외란에 대한 오차가 같이 합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잘 외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외란도 그럼 외란의 신호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외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 계단, 그 다음에 램프, 그 다음에 포물선 형태로 모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닌 거죠. 선풍기 같은 바람 같은 걸 옆에서 아까 준 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계속 일정하게 불어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 계단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단위 계단이면 우리가 배웠던 수식에다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란에 대한 시스템의 설계를 할 때 외란의 어떤 환경 변화를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인지 또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외란이 만약에 단위 계단 함수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G1하고 G2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결과를 보게 되면은 G1하고 G2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외란의 오차를 줄이려면은 자, 이 오차라는 게 오차 신호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모 부분이 커야지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커지려면은 G1 같은 경우에는 값이 커져야겠죠? 그 다음에 G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분모니까 얘가 0에 가까울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작을수록 좋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차를 줄이려면은 G2의 이득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의 이득은 크게 만들어야지 외란에 강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한 번 설명 듣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강의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 동영상이 이해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이거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오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 함수 시스템에서의 정상 상태 오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의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패턴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자, 이렇게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피드백 함수가 1인 경우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기본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 패턴을 가지고
시스템의 형태가 0형인지 1형인지 2형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일반적으로 피드백 함수 같은 경우가 무조건 1이 아닌 경우가 많죠. 여기에 뭔가 전달 함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피드백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 이게 시스템이 0형인지 1형인지 2형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인 패턴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요 전달 함수를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요. 자, 먼저 이렇게 피드백 함수가 있으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밑에다가 마이너스 1로 된 피드백 함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로 된 피드백 함수에 대한 개통을 두 개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뭐 이래도 문제 없어요. 왜? RS하고 ES가 있는데 여기에는 CS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은 냅두고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드백 함수가 경로가 두 개인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요 1은 그대로 냅두고요. 요 두 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드백 함수에 대한 공식이 있죠.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G S H S 분의 GS가 있죠. 자, 요 피드백 함수를 만드는 피드백 함수를 전달 함수로 등가 전달 함수로 만드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등가 전달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 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 함수가 1인 기본적인 패턴인 전달 함수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요게 결과를 보고 얘가 0형인지 1형인지 2형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정상 상태 오차를 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단계는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런 형식을 갖춰 가지고 우리가 또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하나 더 있죠. 자, 감도 같은 경우에 감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센서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센서티비티라고 하는 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나는 민감한 사람이야. 나 가만히 있는데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센서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봤던 질량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이 있는데 요 시스템이 우리는 그냥 다 문자들로 이게 다 개수들로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 요 스프링 상수 값이 아주 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질량 값이 아주 작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댐퍼 값이 또 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 각각이 이 전달 함수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값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계수값이 클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링 계수가 크고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상당히 흔들림이 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값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질량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니면은 스프링 값을 아주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가지고 얘가 스프링에 의해서 뭔가 시스템이 동작이 확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변화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정도, 자, 이거를 감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중량의 변화를 m의 델타 m, 마찰력의 변화를 FV, 델타 FV, 스프링 산수의 변화를 스프링 산수 플러스 델타 K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이 각각 또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요소가 시스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를 판별을 할 때 우리가 감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파라미터 부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부분 변화의 비. 자, 그래서 이건 편미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각각 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때 시스템에 전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편미분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태 공간 시스템에서 상태 공간 시스템도 이제 건드려야겠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 오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최종치 정리에 따른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교재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는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결과값만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 있죠.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상태 방정식하고 출력 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시스템 행렬하고 입력 행렬 그다음에 출력 행렬에 따라 가지고 정상 상태 오차값을 풀게 되면은 자, 요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쉬운 거는 시스템 행렬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입력 행렬 여기다 놓고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여기 i 단위 행렬 빼기 시스템 행렬이 되겠죠. 이거에 역 행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롭죠? 왜? 여기 s가 붙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역 행렬을 구해가지고 요 공식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또 상태 공간 시스템에서 우리가 오차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 계단 입력일 때, 그 다음에 램프 입력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공식대로 넣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각각의 정상 상태 오차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행렬 연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얘도 좀 복잡해 보이죠? 얘는 더 복잡하죠. 얘도 더 복잡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런 걸 접할 때는 그냥 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정신 상태 문제 있어가 아니고 자, 정신 건강에 좋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시험에 대놓고 내진 않겠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의는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듣냐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죠. 자, 그럼 안녕.